잘 돼야 될 텐데. 오, 됐어. 됐어. 오케이. 자, 갑니다. 아이고. 오. 그러죠? 고마워요. 자, 그다음 총괄성의 마지막 주제 삼투압 되겠습니다. 자, 삼투압을 현상을 이제 뭐냐면은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실험 장치는 바로 요겁니다. 바로 이제 U자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관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세팅을 해놓는 건데, 우선 뭐냐면 이 그 U자관에 세팅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는 삼투막, 반투막입니다. 반투막. 이거 보이시죠? 반투막. 반투막은 어떤 성격을 갖냐면, 그러니까 반투막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려고 하면, 본다기보다는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세포막 같은 게 대표적인 반투막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뭐 생물 해부 실험에서 뭐 세포막을 본다 뭐 그래도 되지만, 그냥 요 우리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 이런 게 대표적인 반투막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을 갖는 물질들을 반투막이라고 하는데, 그런 재질을 갖는 걸 반투막이라고 하는데, 어떤 성격을 갖냐면 반투막은 아주 조그만 구멍들이 막 뚫려 있어요. 구멍의 크기는 대략 10의 마이너스 9승에서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여 사이에 아주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정도의 크기는 사람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사람 눈에 보이려면 최소 요 정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사람 눈에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막 청소하다 보면은 막 먼지가 훅 날리잖아. 그러면 먼지가 훅 날린다고 했을 때 그 먼지가 먼지다라는 인식은 되지만, 그 먼지의 눈, 코, 입까지 보여요? 그건 안 보이죠. 그 정도 크기가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존재까지 인식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팔다리가 어떻게 달려있는 것까지 보려면 이것보다 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작으면 아예 인간은 그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그만 구멍들이 뚫려 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 눈에는 뭔가 구멍이 많은 것처럼 보이겠어요? 매끈한 면으로 보이겠어요? 매끈한 면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안에 이 상피세포도 이게 보면 이렇게 이런 점막도 손으로 만져보면 뭐가 막 빵빵 뚫린 것 같아요. 잘 막혀 있어요. 잘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경험하면 그렇지만 확대해서 보면 이런 구멍들이 뿅뿅뿅뿅 있다,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런 타입의 물질들을 반투막이라고 하고, 그 반투막을 이렇게 딱 세팅을 한 거야. 그런 다음 양쪽에, 이 왼쪽 오른쪽에 무르를 착착 부어 놓은 거지. 됐죠? 그러면 얘들 무르 착착 넣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 여기에서 물을 딱딱 넣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 물은 그 분자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예요. 물 분자라고 하는 게.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여기 반투막을 세팅을 해도 갇혀 있겠어요? 물 입장에서는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겠어요?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하기도 하냐면, 반투막을 딱 세팅을 한 다음에 한쪽에만 물을 부어야겠죠? 한쪽에만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물이 안 빠져나가는 것처럼 요렇게 이제 한 곳에만 고여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 있는 물 분자 일부가 빠져나가서 결국엔 양쪽의 수위가 같아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양쪽에 같게 부을 수도 있고, 한쪽만 부어놔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양쪽 수위는 같아집니다. 누구만 있을 경우는, 물만 있을 경우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뭔가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뭘 집어넣는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용액의 총괄성이잖아요. 그러면 총괄성 하면 무슨 용질? 비휘발성 용질을 여기다가 쫑쫑 넣어 놓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쫑쫑 넣는데, 이때 들어오는 비휘발성 용질들은 보통 삼투압 실험에서는 단백질 분자들이 대상이 돼요. 그럼 단백질 분자는 이게 꽤 고분자라서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그러면 단백질 분자면 요 정도라는 얘기는 단백질 분자도 조금 크면 사람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요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단백질, 그게 누구냐면 우유 단백질이요. 그 우유 이렇게 보면 우유가 허옇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단백질이라는 거하고 유지방이라는 거하고 엉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우유만 팍팍 먹으면 거기 단백질이고 뭐고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숟가락 같은 걸로 아니면 유리판 같은 걸로 우유를 살짝 찍어가지고 딱 말리면 거기에 우유에 건더기가 있다고요. 우리가 꿀꺽꿀 먹을 땐 모르는데 거기에 우유에 건더기가 많이 떠 있어요. 그걸 이 유리판 같은 데다가 살짝 떠가지고 딱 말려 놓으면 그 유리 위에 뭔가 조그만 조각 같은 것들이 이게 딱 맺혀서 말라 있거든요. 그게 단백질 분자야. 물론 이제 유지방이 살짝 엉긴,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뭔가 어른 있네 한 그 정도가 사이즈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에 넣으면 이제 얘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오면 얘는 이거 통과하기서 못하겠어. 요 크기 딱 보면 얘에 비해선 이게 엄청나게 작은 크기지. 그러니까 물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못 넣었을 때 얘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첨가 초기 양쪽 H2O 몰 분율 달라지죠. 자, 첨가 초기 양쪽 H2O 몰 분율이 다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H2O만의 몰 분율인데 요 두 개를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어디를 왼쪽, 어디를 오른쪽이라고 한 거냐면 이걸 왼쪽이라고 하고 이걸 그림상 그냥 오른쪽이라고 해볼게요. 그쵸? 됐죠? 그러면 처음에를 뚜시 넣으면 아무래도 이쪽은 이제 순수한 상태가예요. 이제 여기는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진 것이죠. 에이, 더러운 것 때문에 더럽혀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아직 단백질 분자를 넣기 전이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은 퓨어한 상태죠. 맞나요? 그러면 왼쪽은 거의 그 몰 분율을 1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은 비휘발성 용질이 들어왔으니까 오른쪽은 이제 용액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용매인 H2O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을 수밖에 없겠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된다? 양쪽의 몰 분율이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걸 일종의 평형에 도달한다 생각해도 돼요. 양쪽이 접해 있기 때문에 양쪽의 몰 분율이나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용질이 이동 불가 하죠. 그러면 뭐라고? 용질은 크기 차이 때문에 이동할 수가 없죠. 그럼 용질 말고 누가 이동해야 되겠어요? 바로 용매인 H2O 분자가 이동하는 수밖에 없죠. 그것도 어디서 어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알짜 이동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야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수 없는 비휘발성 용지를 희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저 왼쪽 오른쪽의 용지를 희석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 물이 아무리 이동한다 한들 여기에 있는 용지를 100% 희석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용매가 아무리 이동해도 용질을 완전히 희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거 놀라웠게도 우주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주에서 하면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용매 전체가 이동합니다. 용매 전체가 이동합니다. 똑같이 세팅해놓고 우주에 가서 하면 이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 용지를 딱 넣어버리면 얘가 끝까지 다 빨려 들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에는 물이 하나도 안 남게 돼요. 왜? 아무리 희석해도 여기에 물을 순수한 상태로 돌리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이 계속 이동해서 완전히 다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지구에 살죠. 네. 지구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 4, 5 중력장 속에서는 수위차에 의한 압력이 발생하고 그것이 용매 알자 이동과 균형을 이룹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수위차가 발생한다고 했죠? 요거. 왜냐하면 이쪽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여기 수위는 낮아지고 여기 수위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 수식을 알 거예요.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 어떻게 표현해요? 로지 H죠. 로가 뭐예요? 밀도. 액체 밀도. G는 중력과 속도. H는 수위차. 알겠죠? 무중력 공간이면 G가 뭐란 얘기예요? 무중력 공간이면 G가 0이니까 압력이 추가적으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이동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때 최종적으로 여기 줄게요. 이제 여기 줄게요. 그래서 3 경험적 표현.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수위차에 의한 압력을 이제 뭐라고 한다? 요걸 삼투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썼던 로 GH 이게 바로 저 시스템에서의 삼투압이다. 알겠죠? 그런데 이 삼투압을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더 분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GH는 놀랍게도 CRT로 표현이 됩니다. CRT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이 연력학적 분석은 지금 알 필요 있어요? 뭐 지금 알 필요 당장 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알 필요 없이 그냥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나타나는 CRT 각각에서 저 의미가 뭐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죠? 바로 여기에 있는 요 C 이게 바로 비휘발성 용질의 몰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 아닙니다. 몰렐러티예요. 몰렐러티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T는 절대 온도입니다. 그리고 요 R은 기체 상수고요. 그래서 유도 과정이 있는데 됐고 외웁시다. 이 삼투압을 관용적으로 그리스어 알파벳 파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파이가 삼투압의 관용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험에서 비휘발성 용질의 몰 농도, 기체 상수, 절대 온도를 곱해주면 자 밀도 알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력과 속도도 알려져 있다면 이거로부터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뭐라고 부른다? 삼투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오늘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오, 이렇게 내용적인 설명을 좀 해보았는데 삼투압 관련해서 거기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 있죠. 연습문제 20, 연습문제 21, 연습문제 22, 연습문제 23 모두 다 그 중요한 세트에서 나온 기출문제들입니다. 얘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근데 어차피 총괄성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요 식을 뭐 이렇게 제시된 식들을 외워서 적용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라 그렇게 문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의 아이디어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제가 풀어보라고 하는 문제만 풀어봐도 대충 어느 정도지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액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제 언제 월요일 날 들어가요? 월요일 날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될 텐데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수업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 교사들이 나눠주는 그 프린트 있잖아요. 그걸 나한테 최대한 빨리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딱 뭐 주면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단체 카톡방에 올려줘야겠죠. 그래서 단체 카톡방을 이제 지금은 창원반 뭐 이렇게 경남반 합쳐져 있는데 이제 뭐 분리가 되겠죠. 분리가 돼서 따로따로 또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 내가 단체 카톡방을 만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뭘 하기도 하냐면 그 학교에서 과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특정한 문제들이 있는데 뭐 이걸 수행평가를 해오라는 둥 아니면은 교사가 수업하기 귀찮아가지고 특정 주제를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하라는 둥 막 그럴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뭐 그걸로 점수를 따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한테 또 카톡방에 올려. 그러면 내가 그거와 관련해서 수업 자료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영상도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편하게 해드릴 테니까 그 단체 카톡방에 우리 계속 소통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자 이런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죠? 이제 학교 가서 수업을 들으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수업이 너무 성의 없어서. 수업이 굉장히 성의 없을 거예요. 몇몇 한 학년에 교사 1명 정도를 제외하곤 나머지 사람들은 수업이 형편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성의 있게 수업 안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줘요? 그림도 다 그려드리죠. 막 1, 2, 3, 4 해가지고 논리구조도 다 써드리죠.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알죠?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까지 성현이는 용행의 삼투압 조사에서 발표하고 훈이훈은 저기 뭐냐면 증기압 내림 뭐 준비해서 발표해요. 끝. 이렇게 다예요 그냥. 정말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저기 훈이훈 나와서 막 하고 그다음에 성현이 발표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앞에 있었던 호연이가 좀 이상해서 질문을 해. 채훈이 나한테 뭐 아무거나 질문해봐. 삼투압 유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질문했어. 그러면 삼투압 유도 과정 아는 사람 하면은 민성이 손 들어봐. 민성 나와서 발표. 그럼 민성이가 막 몇 번 쓸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꼴랑 고등학생 1학년이 쓴 내용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겠어요? 허점투성이겠어요? 그럼 하면은 선생님이 보고 뭐 잘했는데 뭐 이건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정말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도 그 쌤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나한테 물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뭐다 자료는 이거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까 나한테 계속 연락을 해주시기 바래요.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신나기.